평소보다 자주 감기 걸리고 좀 쉬었는데도 몸이 피곤하고 얼굴엔 자꾸 뭐가 나고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좀 우울하거나 불안하신가요? 아니면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뒤숭숭하고 깜빡깜빡 뭔가를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한 드린 증상이 어머 내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단맛, 설탕에 중독된 겁니다. 최근 한 통계에 따르면 성인 남녀 10명 중에서 한 3명이 설탕 중독에 걸렸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중에 40% 이상이 이렇게 설탕을 끊어가는 과정에서 금단 현상을 겪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 평소보다 좀 단 것 좀 더 먹었다고 해서 어떻게 되겠어? 뭐 살 좀 찌고 충치 좀 생기는 거 아닐까? 생각하셨다면 당장 그 생각을 버리세요. 물론 설탕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우리가 설탕을 먹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뇌에 에너지원을 공급해 주게 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왜 단 거 먹으면 기분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돼서 마음의 안정감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단 거 먹고 나서. 하지만 이것도 적당량의 설탕을 먹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설탕이 무서운 이유는 바로 먹으면 먹을수록 더 찾게 되는 중독성이 때문입니다. 중독성. 뭐 설탕이 중독이 있다고? 설탕은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단맛을 찾게 되는 역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탕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있는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죠. 혈당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 많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가 되고 혈당 수치가 빠른 속도로 떨어집니다. 이때 바로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에서는 당을 다시 채우기 위해서 단맛을 계속 찾게 됩니다. 결국은 계속해서 설탕을 찾게 되는 설탕 중독 상태가 유발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설탕을 먹게 되면 기분 좋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잖아요. 계속해서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계속 먹게 돼서 결국 중독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설탕은 마약만큼 끊기가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코카인보다 중독성이 무려 8배나 높다고 하죠. 과다한 설탕 섭취가 우리 몸에 끼치는 악영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심각합니다. 먹어도 배가 고픈 상태가 계속될 뿐만 아니라 장 기능이 저하됩니다. 설탕을 많이 먹이게 되면 이게 장내 세균 활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장 기능이 마비되고 장의 어떤 점막까지 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면 우리 장 속에 있는 독소가 그대로 쌓이게 되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고장나게 되고 배변 활동 또한 원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주의 한 대학병원에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 설탕은 우리 뇌신경망의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고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 분비를 유발해서 치매라든지 알츠하이머 같은 뇌질환에 걸릴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티스푼으로 한 설탕이 2스푼 반, 그러니까 2.5스푼 추가될 때마다 이 치매의 위험도가 무려 54%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뭐 설탕 많이 먹어서 충치가 생기고 살찌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질병을 일으키는 설탕 중독. 영국에서는 이 무분별한 설탕 섭취를 이렇게 막기 위해서 설탕 들어간 식품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설탕세를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품에 무설탕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세워서 판매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것 또한 설탕만 들어가지 않았을 뿐 설탕만큼 우리 몸에 유해한 액상과당이 첨가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셈이죠. 액상과당 역시 액체이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아서 혈당을 급속도로 상승시키고 많이 먹었을 때 중성지방이라든지 염증을 유발하는 우리 몸에 어떤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설탕 중독, 단맛 중독에서 벗어나는 건데요. 이 벗어나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역시나 실천은 어렵습니다. 식물성 지방과 섬유질 그리고 단백질 이게 풍부하게 들어있는 견과류 이런 거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 또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를 자주 먹어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주고 그리고 우리 혈당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단맛을 찾지 않게끔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해 주셔야 돼요.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를 진정시켜주고 또 혈당 수치를 이렇게 조절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게 되면 설탕이 이렇게 막 급격하게 먹고 싶어지거든요. 즉,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보충하게 되면 설탕에 대한 식탐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무심코 마시게 되는 탄산음료, 과일 주스, 이거 역시 설탕 덩어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차라든지 옅게 탄 커피를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직접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극장 가서 흔하게 그냥 먹는 캐러멜 콘 세트, 팝콘 하나하고 탄산음료 2잔입니다. 이거는 각설탕 60개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보는 2시간 동안 각설탕 60개를 우리가 폭풍 흡입하고 나온 셈이죠. 과일 한번 알아볼게요. 사과를 하나 먹잖아요. 그럼 각설탕 6개 해당하고요. 오렌지는 5개 반, 그러니까 5개에서 5개 반, 바나나는 4개 반, 그러니까 4개 정도로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무심코 먹는 건포도의 각설탕 함유량은 7개 반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콜라는 12개,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는 각설탕 6개죠. 그 다음에 에너지 음료 13개, 요플레에 8개의 각설탕이 들어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오레오 작은 봉지가 6개, 그 다음에 시리얼 요만큼이 3개에 해당하는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하루 성인의 설탕 섭취량이 25g이니까 티스푼으로 한 6스푼에 해당하는 양이거든요. 설탕과의 전쟁,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개운하고 좀 가뿐한 몸과 마음을 위해서도 반드시 설탕 섭취를 줄여야 합니다. 담배, 술과 같이 중독되지 않으려면 말이죠.